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서 닥터하 닥터 퍽입니다. 오늘은 벌써 슬기로운 의사생활 4화네요. 오, 벌써 4화예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바로 전화해달라고 전해줄래요? 아 근데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난화에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어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머리가 네. 다쳤으면 일단은 뇌출혈이나 이런 거를 배제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절대로 CT를 보기 전까지 우리 속단할 수 없죠.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걱정해야 되고. 다 괜찮아. 다 괜찮긴. 나 브레인 CT 찍었는데 뇌에 출혈 있었다며. 팔도 찢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괜찮아? CT 찍었네요. 그렇죠. 당연히 찍어야죠. 머리 다쳤는데. 지금 뇌출혈이 있었다는 거죠. 소량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예전에 저희가 한번 그 딜레이드 브레인 해모리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연성 외상성 뇌출혈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무조건 응급실에서 환자가 브레인 CT를 찍고 퇴원을 시킬 때 응급의학과 선생님께서 설명해주는 말이죠. 2, 3일 이후에 갑자기 구토를 한다거나 의식이 처진다거나 팔다리가 마비된다거나 시야가 좁아진다거나 하는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응급실로 바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연성 뇌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다가 한 2, 3일 있다가 갑자기 뒤늦게 뇌출혈이 더 생기는 경우죠. 나 괜찮아. 완전 멀쩡해. 목소리 들으면 몰라? 지금 CT상으로는 별 이상 없다고 해도 시간 지나면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보통 2, 3일 내에 출혈량 낼 수도 있으니까 쉬면서 잘 지켜봐야 돼. 만약 두통 있거나 구토, 증상이 바로 응급실 가. 알겠습니다. 이거죠. 의사들이 하는 생각이 다 똑같은데요. 네, 다 비슷한데 이분은 연기자인데 왜 이렇게 의사 같지 이제? 이분은 이제 진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퇴원해서 하루 까먹었으니까 본머스피어 정도만 가보려고. 어딜 가? 어딜 가? 놀러 간다고? 숙소에서 쉬고 얼른 런던으로 가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 아, 이보세요. 나갔다 오려고. 정신 차리세요, 환자분. 익순이 좀 속색이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걸 참지? 이거는 연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 그래요? 그치, 당연히 걱정을 그렇게 시켰는데 더 놀고 가겠다. 이거는 진짜 이기적인 거죠. 그래요? 이기적이지. 아니, 그런 식으로는 생각 안 해가지고. 어쨌든 좀 말을 안 듣는 환자긴 하네요. 그러면 저랑은 한 달 뒤에 뵐까요? 집이 지내셨죠?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시겠네. 신경과 진료는 언제세요? 우리 선생님을 그러면 한 달 뒤에 보고 대충 그 일주일 있다가 또 올라온다는 얘기가 맞지? 또 올라오시 뭐. 제가 맞춰드릴게요. 저도 수요일 날 외래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그렇죠. 이게 지방에서 오시는 분은 아예 하루를 빼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 병원은 이제 EMR이라고 해서 그 환자 처방 딱 뜨면은 거기에 지방 거주 환자입니다. 이런 게 떠요. 멀리서 오시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밑에 그 환자가 잡혀져 있는 예약 일자가 다 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훔쳐보고서 이분이 다른 외래도 다니는구나 이러고서 그렇죠. 좀 맞춰드리면 좋죠. 의사들이 외래에서 왜 그렇게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냐면 이분이 어디 다녔고 언제 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약이 지금은 과에서. 한 몇 알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몇 알 더 줘야지. 그 숫자 계산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인 그렇죠. 거죠. 내가 생각한 그럴듯한 메커니즘이 있어서 그거 정리해봤는데 일단 네가 먼저 써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쓴 거 너한테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그거 참고해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죠? 야, 이게 뭐냐? 애도 이렇게 안 쓰겠다. 저는 지금 제가 깔고 있는 논문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이런 장면 안 나셨으면 좋겠어. 정독은 네. 심장 수술할 때 인공 심폐기는 어디 연결하지? 대동맥이랑 대정맥이죠. 대동맥과 오. 상대정맥, 하대정맥에 연결하죠. 대동맥과 50% 대답했어. 많이 왔어. 더 공부해서 와. 다음에 보면 같은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아닐 수도 수도 있고. 그래도 학생이 이렇게 그럼 많이 중환자실에 안 해. 앉아 있는 거 보면은 기특하죠. 열심히 해. 홍도는 흉배과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모른다니까. 인터넷 해보면 달라져.
손명태 교수님이 다음 주 확 계셔서 다음 주에는 김준환 교수님이 맡으실 거예요. 안 외로우세요? 저희가 자주 올게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저 환자는 콧줄로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그것도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위루관을 만들어서 이제 위쪽으로 밥을 주는 걸 해야 되고, 그리고 목으로 숨을 쉬게 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호흡 재활을 통해 가지고 혹시나 이거를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지금 너무나 할 게 많고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앞으로가. 선생님, 은지가 좀 이상해요. 좀 전에 깼는데 왼팔을 잘 못 써요. 아이고. 엠볼리즘 나왔나? 제가 바드를 갖고 있는 게 영구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브란스 병원이 8개월 동안 바드를 유지한 아기가 있었어요. 그 기사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엄청난 성과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은 이런 외부 기계를 달고 있으면은 꾸준하게 이제 항응고제라는 거를 계속 써야 돼요. 우리 몸의 피가 굳지 않도록 계속 약을 쓰다 보니까 그런 항응고제가 정말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 와파린이라 그러는데 밥 먹는 거에 따라서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이러니까 이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갑자기 출혈이 생긴다던가 아니면 너무 낮아지면은 갑자기 응고가 생겨가지고 막 뇌경색처럼 증상이 온다던가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은지 왼쪽 팔다리 모터가 떨어집니다. 팔은 그레이드 2 정도, 다리는 그레이드 3 정도 됩니다. 은지 PT가 얼마니? INR 2.8입니다. 바드 때문에 MRI 못 찍으니까 CT라도 찍자. 신경 콜해서 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고. 은지 어머니한테 상황 설명해드리고 중간에 다른 이벤트 생기면 바로 콜해.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 지금 보면은 바드 때문에 MRI를 못 찍는다 그랬잖아요. 기계가 막 있다 보면은 그 기계가 이제 MRI라는 거대한 장비 안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MRI 방에는 이 자기장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인턴 때 환자 킵하러 들어갈 때 핸드폰도 다 빼놓고 신용카드도 다 빼놔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그 브레이저에 와이어라고 해서 그 철사거든요. 네. 들어가면 움직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거 풀고 갈 수도 없고 그렇겠네. 드래곤 잘 있지? 전 뇌를 하고 싶어서 신경외과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꿈을 포기하냐고. 성민 오빠는 이래서 인생에 평지풍파 안 겪어본 애들이 생각이 짧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스파이나로 나갔나 보네, 돈 벌러. 보통은 신경외과가 뇌를 보는 파트가 있고 척추를 보는 파트가 있는데 보통 작은 병원에서 하진 않잖아요, 뇌수술을. 그래서 뇌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병원에 남아서 뭐 펠로우를 하거나 하고 척추 수술을 하고 이런 데는 나가서 엄청난 돈을 그렇죠. 벌 수가 있죠. 우리 애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사실 우리 애가 다다음 달에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그 어떻게? 네, 거꾸로 들었어. 바로 가겠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학회나 이런 데서 너무 빠져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동기들한테 야, 전화 좀 해줘. 전화 오면 여보세요? 가겠습니다. 출혈은 없고 엠볼리즘이 생겼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영상의학과까지 갔다 왔어 또. 그리고 은지 지금 거의 다 돌아오긴 했습니다. 마이크로 엠볼리즘이죠. 마이크로 엠볼리즘. 보이지는 않는데 잠깐 이렇게 날아갔던 거. 출혈이 아닌 게 좀 다행이고요. 정원이가 보호자 쉼터 만든대.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항암이나 투석 때문에 통원 치료하시는 분들 위해서 병원 근처에 집을 하나 사기로 했대요. 저는 이런 걸 다뤄주는 게 너무 고마운 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검사는 다 끝나서 입원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매일 받잖아요, 방사선 치료. 2주 동안 받고 또 좀 있다가 또 2주 사이클로 또 받고 막 반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문제가 뭐냐면 환자들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2주 동안. 근데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실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소병원에 입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웃긴 게 뭐냐면 어떤 중소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가 중간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 불법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방사선 치료 계속 받아야 되는데 입원했다 퇴원했다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묵인하고 있어. 이게 사실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예요. 서울에서 방사선 치료나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암 환자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너무 좋은 내용이고 너무 필요한 내용이에요. 내 최종 꿈은 어린이 병원이야. 뭐 하나 했다 이거 가지고.
이런 거 좋아하더라. 너무 웃기잖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방향을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개그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랑 만나야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요. 네네네. 그럼요. 네. 저는 자기가 힘든 거를 꾹꾹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곪잖아요, 이게. 저는 보통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하면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병원에서 있었던 막 힘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면은 그게 뭐 이미 해결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누구한테 좀 말을 해야 풀리거든요. 나는 얘기를 안 하는 게 되게 항상 왜 말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좀 전에 디퓨즈 에스트로사이토마 의심돼서 내비게이션 바이옵시한 원진환 환자요. CT 촬영했는데 바이옵시한 부분에 ICH가 조금 생겼습니다. 네. 종양 위치도 그렇고 바이옵시 때 바이옵시 니들이 MCA 디스탈 브랜치를 좀 건드린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아닙니다. 튜머 바이옵시 하면 블리딩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일단 환자 잘 지켜봐. 아마 트라우마가 자꾸 재현되는 느낌이. 아랫연차로서 제일 힘든 스타일의 민연차죠. 진짜 제일 힘들어요. 이게 교수님은 내 말을 안 듣고 교수님은 펠로우 그 윈년차들이랑 상의해서 윈년차가 나한테 얘기하라 그래. 윈년차는 내가 생각한 거에 동의를 안 해주고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게 핵심 문제 알아요? 만약에 그러고 환자가 나빠졌어. 그러면은 한마디 하죠. 너 왜 이렇게 심각한데 얘기 안 했어? 말했다고. 너 무슨 이거 깔고 앉아 있었어? 제대로 말했어야지. 진짜 많이 당했죠. 진짜 많이 당했어요. 진짜 트라우마 소환. 우와. 정말 너무 싫어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언제 많이 생기냐면 교수님들이 소통을 잘 안 해줄 때 많이 생겨요. 이 사람도 지금 그 민기준 교수님이랑 얘기하기 싫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한 소리 들으니까 심각한 상황을 놓치는 경우가 다 이런 식으로 놓쳐져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MCA 디스탈 브랜치 출혈인 것 같아서요. 왼쪽 모터가 그레이드 3로 오른쪽보다 떨어집니다. 왜 MCA 디스탈 브랜치가 찢어졌는지 다른 데서 생긴 출혈인 건지 그걸 뭐 어떻게 한다고. 지금처럼 잘 지켜보다가 그럼 자지 말라는 거지, 그때 성빈이는. CT 찍자. 응? 그 머리 그렇게 쉽게 여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개새끼. 뭐라고요? 영상에서 들었는데? 아 이런 진짜. 민연차가 많았나 보네. 아 진짜 트라우마 소환이에요 진짜로. 에이 아닐 거야. 이거는 사실 보호자들이나 하는 말이죠. 그렇죠. 이런 정말 책임을 지는 의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 굉장히 격양되셨어요. 감정적으로 이렇게 격양되신 적이 없는데. 아 너무 화가 나요 지금. 준환이는 잘 못 있어. 준환이 요즘 힘들어. 수술도 많고 일도 많고 이 와중에 여자친구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고 여자친구가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준환이 요즘 진짜 힘들거든. 이 와중에 여자친구 기분 맞춰주느라 힘들단 말도 못하고 여자친구는 자기 얘기하느라 바쁘고. 아휴. 근데 나는 익준이가 둘이 사귀는 거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익준이 센스에. 모르나 본데. 근데 모르나 보네. 너무 자기 얘기만 하긴 했지. 전에 막 준환이 엄청 수술 잘 돼가지고 막 기분 좋게 말하려고 딱 하는데 자기 인종차별 당했다고 딱 하면서 말 끊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런 게 조금 배려가 없는 거죠. 5분 전에도 보셨잖아요. 5분이나 지났어요? 더 열렸네. 아이고. 더 열렸어. 원진환 씨? 의식 없네. 의식 없다. 의식 없다. 아이고. 교수님 호출하겠습니다. 야 있어봐. 내가 지금 갈게. 시간 없다고요. 환자 잘못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보통 저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보통 선생님 굉장히 용기 있어요 지금. 내 속이 시원하네. 그랬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너 환자 똑바로 본 거 맞지? 네, 10분 간격으로 체크했고 환자 의식 처지는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CT 찍고 출혈량 확인해서 조정이 콜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간호사 차팅에는 거짓말이 없죠.
그렇죠. 간호사 차트를 보면 다 나오죠. 뭐. 누가 와서 봤는지 몇 시에 왔는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아랫연차가 선배니가 좀 더 막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다면 간호사 차트를 떼서 교수님한테 가져가는 거죠. 너 그거 빼곤 네가 잘못했어.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펠로우 선생님한테는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더 싸웠어야지. 네 판단이 맞다고 생각되면 밀어붙였어야지.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의리라고요. 나보다 이제 경험이 3, 4년씩 많은 강사 선생님이랑 뭔가 이런 지식 대결을 하면 우리가 쪼렙이지. 못 이기죠. 제가 예전에 위를 보는 파트에서 위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하고 났는데 환자가 밤중에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배를 만져봤는데 반발통이 있는 거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프리에어라 그래가지고 장에 빵꾸가 났을 때나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는 빰빼라 그래가지고 또 응급이잖아요. 복막염이죠. 네, 그렇죠. 복막염이 생기면은 환자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윈년차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CT 찍고 좀 봐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윈년차 쌤이 저희 교수님한테 노티를 하기도 전에 외과한테 미리 전화를 해놨어요. 수술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빰빼 같은데 한번 와서 봐주실 수 있냐. 외과 선생님들이 빰빼라 그러면 거의 막 긴급 출동하거든요. 네. 제가 딱 전화를 하고 한 30분 내로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방 어레인지하고 외과 빨리. 교수님 집에서 출발하고 수술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과 교수님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야 내시경하면 그럴 수 있어. 그냥 봐 이러는 거예요. 외과 교수님 다 왔는데. 외과 교수님 왔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외과한테 전화해서 저희 교수님이 지켜보시죠 한데 그랬었죠. 선빈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좋은데 아닌 경우도 많아가지고 밀어붙여야만 하느냐 쉽지 않아요. 너 무슨 일 있구나. 그치? 어? 오빠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거짓말이지, 거짓말. 미안. 거짓말이지,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지. 딱 기다려봐. 미안한 거지. 뭐 남자친구가 엄청 힘든 상황이었는데 자기는 맨날 자기 힘든 거, 자기 좋은 거 그런 것만 얘기해주고 남자친구를 이제 배려하지 않았다는 걸 이제 익준이한테 듣고 미안한 마음에 이별을 고하는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줄 알았어? 생겼다며. 거짓말이지 당연히. 근데 왜 헤어져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런 거죠. 자기는 어쨌든 한국에 지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3년 동안 계속 또 이렇게 오빠가 힘들 걸 아니까 미안한 마음에 헤어지자 하는 거죠. 미안하면 미안해 내가 잘할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긴 한데 이게 또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 롱디를 어쨌든 3년인가 해야 되니까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지. 아니 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진짜 헤어지면 어떡하려고? 진짜 헤어지려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익순이는.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퇴근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은지 이식 수술이 있어서요. 우리가 받기로 했습니다. 뇌사 1차 판정 났고 지금 2차 판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기다렸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무슨 일 있어? 지난주 여기서 검사 몇 가지를 했는데 나 간 수치가 300이 넘어. 담관이 좀 늘어나 보인대.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거 알지? 카사이 수술 받았잖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이해가 안 되네. 너 몸부터 챙기자. 준환 오빠한테도. 어떻게 기억했어요? 카사이 받은 거? 시즌 1에 몇 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흉인가? 그걸로 오지 않았었나? 우리 안정원 교수님께서 맨날 하시는 수술이죠. 선천성 담도 폐쇄증이 있어서 카사이오피라고 장을 갖다 붙이는 수술이 있어요. 담도를 잘라버리고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장을 붙여놓은 거죠. 원래는 간 수치가 올라가고 담도가 늘어나 있다 이러면은 야 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종양인가? 이래야 되는데 딱 듣자마자
이거 간이식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보니까 카사이 수술한 데가 어떻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카사이 수술이라는 게 초기에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괜찮았으면 보통은 괜찮은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드라마의 흐름이 간이식을 시킬 생각인가 본데? 오빠가. 근데 이제 공여자를 찾아야 되는데 오빠가? 여기 누가 들어가네? 이경미 환자. 네. 어제부터 하루에 2번 한 분씩 면회 오세요. SNS에 올렸잖아요. 말동무 구합니다. 오, 어떡해. 진짜 멋있어. 약간 지금 뒤통수한테 맞은 것 같아. 난 당연히 익순입을 하고 올린 줄 알았네. 요새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면회도 다 막혀 있고 가족도 못 보고 병과 투병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많이 우울해 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진짜 위로가 되는 내용이네요. 오늘 되게 감동받으면서 본 것 같아요. 중간에 화도 났지만. 그러게요. 들었다 놨다 하네요. 제가 너무 화내지 않았어요? 저 약간 좀 트라우마 소환돼서 이성을 잃었던 것 같은데 좀 편집해주세요. 네. 복실이 이제 인사할까요?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극시시여도 왜 이렇게 귀엽게 앉아있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엽게 있죠. 어떻게 이렇게 귀엽게 있어.